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일찍 시작되고 더욱 추울 거란 예보가 있어 겨울나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우리가 잘 모르던 부동산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통 부동산 관련 매물이라든지 어떤 자세한 정보는 대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이 전문가들이 보는 사이트 그 차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서 부동산 리스팅도 보고 네, 그렇죠. 하는데 이제 확연히 이제는 리스팅 볼 때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보잖아요. 그 웹사이트는 네. 대부분의 모든 그 큰 중개 회사들은 다 고유의 웹사이트도 있고 또 각 개인들의 그 중개인들마다 또 웹사이트가 무지하게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몇 가지 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뭐 네. 리얼터.ca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트와 저희 중개인들만의 고유 사이트, 그러니까 중개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리스팅을 등재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는 그 내용면이나 어떤 거기에 관련된 정보의 정확도 또 시간적인 데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요. 그럼 말씀하신 중개인들의 사이트라는 거는 결국 이제 www.torontomls.net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매물 정보라든지 그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 범위라든가 실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 그 중개인들만이 쓰는 그 사이트 순수하게 그 매물을 소개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죠. 네.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트에 있는 그 정보, 다시 말해서 리스팅의 정보에 대해서 네.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리스팅 중개인뿐만 아니라 그 리스팅을 올라가게끔 허락한 리스팅 계약서에 사인한 집을 파는 셀러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정확도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네네. 시간적인 면에서 이제 집이 팔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팔렸습니다. 가계약이 네. 됐으면은 아직은 이제 완전하게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팔렸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정했다든지 어떤 무슨 조정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저희는 규정상 48시간 내에 거기에 그 변경된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아까 말씀드린 뭐 MLS, 리얼터.ca나 다른 사이트는 그렇게 신속도 면에서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확치가 않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우리 동네 집이 어디 몇 번지가 집이 팔려고 나왔는데 네. 보고 싶다. 가격 좀 알려달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보고 싶다 할 때 제가 들어가 보면 이미 며칠 전에 팔린 팔려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보가 빨리 안 바뀌었고 물론 정보 자체에 대한 그 상세한 것도 디테일한 면에서도 상대가 안 됩니다. 예.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을 한다는 그 자체 그 자격증을 갖고 라이센스 갖는 네. 게 정보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그 팔린 가격을 대해서 저희가 알죠. 그러니까 과거에 팔렸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물론 중개인을 통해서 팔린 경우에만 있는 거고 개인 딜은 없습니다. 네. 개인들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이트 아니라 다른 사이트 거기 연관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등기상에 팔린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그 캐나다 지금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이 제일 불만 아니면 네. 요구 사항이 뭐냐면은 그 캐나다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게 동네에 그러니까 과거에 팔렸던 모든 매물에 대한 기록을 우리도 알 수 있게 해달라. 정부에서는 이유는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의 개인의 그렇죠. 남의 집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집이 얼마 팔렸는지 당신이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그 정보가 없이는 자기 집이 얼마 정도 시세가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대해서 부동산 협회, 캐나다 부동산 협회,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마지노선이랄까요? 그걸 지키려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중개인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팔린 가격에 대한 정보 차이입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그래서 네.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는.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은 중개 업무에 그 저희가 업무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상당히 좀 이제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이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전에 뭐 집주인이라든지 그 전에 모든 히스토리까지 검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열람이. 예. 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거고요. 못 보죠. 그래서 네. 간혹 네네. 그런 사이트가 돌출합니다.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그래요? 그런데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 어떤 제재가 들어와서 네. 사이트를 내려라 해서 간혹 보면 어디서 그런 사이트를 찾아왔는지 또 일반인들도 찾는 사이트를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래요? 우리 사이트에 중개인 사이트 안 네네. 이제 그런 거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네네. 그 얼마에 팔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에 나왔다가 팔렸고 팔리다가 안 팔렸고 취소됐고 뭐 가격이 변동된 상세한 거를 그 시간차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현재의 그렇죠. 시세 그리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매물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셀러 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뭐 바이어 입장이라든지, 제가 만약에 이제 중개인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의 전문 그 중개인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답변을 참 해주실 거기 좀 애매하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이제 잘 모르는 분이 네. 전화 연락 와서 나는 어디 사는데 옆집이 팔렸습니다. 제가 혹시 집을 팔지도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는 찾아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하거나 전화를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우리 그 지역에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셔서 최근에 그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데이터를 보내달라. 아니면 우리 빌딩 내에 콘도 빌딩 내에 1+10에 팔린 가격과 안 팔렸던 거 얼마에 팔렸다가 뭐 가격을 내린 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저희는 단 5분만 시간 투자해서 보면 얼마인지 퍼와가지고 네. 그분한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집을 지속적으로 찾는 분한테 어떤 원하는 조건을 카테고리를 잡아놓으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12시,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12시 1분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나온 리스트는 자동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한테 연락해서 우리 동네 집값을 새로 나오는 걸 좀 새로 나오는 집을 매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셋업해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집이나 건물 같은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베이, 그 지적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 지적도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적도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측량도라 했나요? 그러니까 네, 그 한국말로. 땅이 있는 부동산 매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얘기는 내 소유의 고유의 땅. 그러니까 앞에 콘도가 붙는 거, 콘도 타운홈이나 컨도미니엄 어파트먼트는 네. 서베이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네, 맞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연립주택 타운홈이지만 저게 콘도 타운홈인지 아니면은 그 프리홀드. 프리홀드 타운홈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그게 프리홀드 타운홈이라면 타운홈도 지적도가 있고 콘도 타운홈은 지적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단지에서 아니면 전체 콘도 빌딩에서 각 콘도마다의 사이즈, 주로 사이즈에 따라서 관리비를 비례적으로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공동 소유 부분에 대한 땅 있잖아요. 그 건물이 네.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 각 유닛마다 지분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썰베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뭐 단독주택이나 셈이나 뭐 타운홈이라도 프리홀드라면은 나의 고유의 썰베이가 있습니다. 썰베이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땅의 그 사이즈가 라 사이즈라죠. 정면과 깊이, 프런티지, 뎁스를 알 수 있고 옆에 주변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집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내 땅에서부터 내 집은 얼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모든 수치가 다 측량이 돼서 정해져 있죠. 네. 네. 뭐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적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지적도로서 survey. 부를 네. 수 있는 지적도로 그러니까 자격이랄까요? 이건 지적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을 보면은 네. 만약에 집을 이제 제가 리스팅을 받으러 가서 지적도 있으세요? 그럼 딱 내놓은 것이 보면 지적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집들이 30채의 집들이 처음에 빌더한테 분양받았을 때 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네. 그러니까 집이 있고 땅과 그 수치는 다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그림에 네. 정확하게
그 하나의 그 지적도가 아닌 게 그거는 이제 플랜 오브 सब디비전, 플랜 오브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르는데 정확히 해서 그 스케치도 있고, 그러니까 건에 대강 그린 것도 있고 지적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첫째는 그 서베이어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서베이어 그 지적도를 작성한 사람 전문가의 이름과 시그네처 사인이 있어야 되고 작성 날짜가 있어야 되고 보통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증된 그런 지적도만이 결국에는 이제 공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적도에 아까 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실 딴 대답을 드렸는데 지적도에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옆집과의 사이에 펜스나 이런 게 거기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적도가 처음에 보통 한 25년 된 집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처음 25년 전에 집을 샀을 때 지적도를 만드는 오리지널 설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내가 추가로 뒤에 그 보통 뒤에 마당 데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단을 또 세워놓다든지 증축을 했는데 그게 전혀 지적도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연 지적도가 현재에 있는 상태하고 딱 매치가 되느냐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계약서에 오퍼에 보통 집을 사는 쪽 사람이 무슨 문구를 넣냐면은 지금 지적도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손님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갖고 이겁니다 하고 주는 것보다 지적도하고 현재 집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재하고 맞는지. 맞지가 않는다면은 문구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어떤 심한 경우가 이렇게 써 있다. 그 지적도에 현재 모든 거기 있는 그 건축물과 모든 게 똑같이 동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지적도를 내놓으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벌써 몇 년이 지났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오면은 지적도는 따로 별도로 주고 그 계약서에 있는 지적도에 대한 문구는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적도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집 파는 쪽이나 리스팅 에전트가 전혀 책임을 안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알 듯하면서도 또 모르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서베이 지적도가 없으면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이라든지 클로징이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지적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20년 전에는 지적도가 없으면은 그 모기지를 내주는 그 대출기관 은행에서 지적도 없이는 못 내주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모기지를 주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땅이 어디고 그 건물이 어디인 걸 알고 싶어하겠죠. 담보 설정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게 없이도 이제는 뭐 대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게 벌써 한 20몇 년 전부터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난 거는 지적도와 그 나와 있는 거와 실제 현재의 펜스를 친 게 남의 집에 조금 넘어서 경계를 넘었다든지 뭐 그런 소소한 문제가 발생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떤 손해배상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타이틀 인슈런스를 집을 사는 사람들의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은 그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고 사기 때문에 그런 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도가 있는 건 원하죠. 집을 사는 사람이 내가 뭘 사는지, 내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냥 등기상에 프런티지가 뭐 50이고 뎁스가 120이지만 과연 지적도하고 매치가 되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와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펜스를 칠 때 어떤 때는 펜스 치는 사람이 잘못 쳐가지고 좀 이렇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남이 우리 집 경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싶고 또 내가 소위 땅 문서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건물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중요시하고 꼭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새로 만들려면은 최소한 1,500 그 이상이 듭니다. 1,500불 이상. 비용이요? 예. 근데 그것도 요즘 뭐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이니까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와서 해주지도 않아요. 어포인트먼트 돼야 되고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모든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금방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는 매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상대방한테서 받아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이 깨질 때는 지적도 없다고 집을 안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못 사십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뭐 지적도 뭐 한 70년 전에 된 이게 지적도인지 뭔지 그림 네, 글씨도 안 보이는 그런 거 갖고도 네. 그냥 할 수 없이 할 수도 없고 없으면 그만이죠. 없으면 그만인 거로 인정을 하고 집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육아는 지적도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아니면 중개인들이 같이 봐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도에 있는 어떤 네. 그 저희같이 부동산을 뭐 수십 년 한 사람도 이렇게 뭐 일반인보다는 제가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건 네.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인 대로 이제 그 남이 집이 뭐 우리 펜스를 침범했다든지 그걸 이제 인크로치먼트라는데 그거 말고도 이즈먼트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대부분은 저기 그 유틸리티 이즈먼트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뒤에 뒷마당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텔레폰 전화선이 지나갈 때 그 필요에 따라서는 나의 허가가 없이도 그거를 공사한다든지 수리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거기 써 있고요. 그 이상의 더 다른 그 이상의 등급, 그러니까 더 좀 심각한 이지먼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땅이라는 것이 꼭 네모 반듯하지가 않고 대지가 뭐 이렇게 삐뚤. 마름모도 되고 뭐 좀 반 타원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삼각형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피자 쉐입이라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는데 정확한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전문가나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를 받으면 일단은 한번 변호사님을 많이 보셨으니까 의뢰할 수도 네. 있고 정 모르겠으면 서베이 전문을 한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될 사안이 있는 케이스만 굳이 뭐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보기엔 지적도하고 이 집하고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걸 한번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기보험, 타이틀 인슈런스를 아까 거론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꼭 들어야만 하는 뭐 어떤 필요성, 이유라든가 있으면 좋은 그 중요성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타이틀 인슈런스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그 지적도에 있는 네, 문제나 survey. 이런 거 네. 땅에 그런 것도 대표적인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징 할 때 마지막에 등기 전 할 때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좀 실수를 해서 뭘 네. 놓쳤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뭔가 좀 잘 못 체크해 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못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커버가 됩니다. 예, 그래요? 소유권에 대한 것도 커버가 되고. 근데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기 네.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집을 살 때는 바이어 쪽 로이어를 통해서 사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집값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거는 뭐 미니멈 300불도 뭐 800~900불까지 집값에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사실 때 사시면 되고요.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한 팔기 전까지는 1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다른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갱신하거나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네네. 또 그러면 내가 집을 샀을 때 옛날에 내가 집을 40년 전에 샀다. 그때는 내가 타이틀 보험이라는 인슈런스라는 게 없었다. 그러신 분도 지금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가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사는 그 전에 문제가 냈던 것까지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사는 순간부터 그렇죠. 해결되고 그 이후에 그렇죠. 유효하겠죠. 내가 보니까 뭐 크게 내가 보험료 받을 문제가 생겼다고 뭐 돈 몇백 불 내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타이틀 보험은 내가 집을 팔면은 그 셀러한테 이렇게 트랜스퍼 이전이 안 되죠. 이양이 안 되는 거고 셀러는 또 새로 자기 이름으로 그 사는 들어야 순간부터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좀 간과한 쉽게 생각해서 지나치는 용어들도 그렇고요. 쉬운 듯하면서 어렵고 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정보라는 게 사실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지적도가 뭔지 또 인슈런스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아주 유용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면 권태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권태기가 찾아온 부부가 있는가 반면 또 혼자서도 인생의 권태기를 맞아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